안녕하세요. ADC라는 항암제를 중심으로 놓고 레고캠 바이오 기업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C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와 그리고 약물을 중간에 연결하는 링커, 여기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항체의 연결 물질인 링커를 달고 여기에 실제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 페이로드를 붙여놓은 형태이고, 이 항체가 특정한 항원, 이제 암세포에 발현한 특정한 단백질이겠죠. 이 표적을 찾았을 때 링커에 달려있는 약물이 분리가 되고 이 약물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작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도 사실 ADC라는 항암제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 레고캠 바이오 혹은 이제 ADC라는 이 항암제 약물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고 그 위험도 혹은 이제 치료의 효과가 어떤 곳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먼저 종양 표적 항체, 안티바디를 설명을 드리면은, 종양 세포에서 발현되는 표적 항원을 인식해서 종양 세포를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종양 세포에만 특이적이고 우세하게 발현되면서 일반적인 정상 세포에서는 그렇지 않은 적절한 표적 항원과 그에 맞는 항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현재 이제 활발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주요한 항체, 이제 항원과 달라붙는 항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유방암, 위암, 폐암 등에 많이 발현되는 HER2, TROP2, 여기 혈액암에 많이 발현되는 CD19, CD22 등의 항원을 표적을 하는 항체입니다. 항원은 주로 우리 몸 밖에 혹은 내가 아닌, 나라는 건 나의 신체가 신체를 이루는 물질이 아닌 것을 주로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항체는 이 나를 공격하는 적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열쇠 혹은 뭐 자석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원과 항체는 그 구조, 그러니까 3차원적인 모양이 얼마나 서로 그러니까 항체가 항원을 찾아가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ADC라는 약물을 볼 때 항체를 어떠한 회사에서 혹은 어떠한 타겟을 하는, 또는 완전히 인간의 몸에서 발현하는 항원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인간과 유사한가 혹은 인간에서 나오지 않은 항체를 갖고 이 항원과 항체를 만들어 가느냐가 그 작용의 성과를 가릴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원과 항체는 3차원적인 구조가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가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약물인데요. 특정한 타겟, 그러니까 항원이겠죠. 여기에 항체가 잘 찾아가서 전체인 ADC가 부착이 되면 내포 작용을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링커와 페이로드가 분리되어 이 페이로드가 암세포를 사멸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커입니다.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고요. 혈액 내에서 약물이 조기에 방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표적 부위에서는 또 반대로 약물을 방출을 촉진해야 할 수 있고 혈액 내에서 안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혈액에서 이 항암제의 독성이 발현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ADC의 구조인데, 이쪽이 이제 찾아가야 하는 항원이고, 이쪽이 항원과 결합을 할 수 있는 항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빨간 게 페이로드, 그다음에 이 연결된 꼬리 같은 것들이 링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항체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중항체라는 단어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쪽과 이쪽이 타겟하는 항원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암세포를 끌어당기고 한쪽은 면역세포를 끌어당겨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DC는 왜 탄생을 했는가 하면 표적 항암제는 특정 분자를 표적으로 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긴 하지만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긴 어려워서 오히려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화학 항암제는 아주 강력한 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지만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지 않아서 정상세포의 손상,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와 화학 항암제의 두 접근법을 장점만 결합한 것이 ADC이고, 항체의 항원을 잘 찾아가는 특이성을 이용해서 이 화학 항암제를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한다가 또 다른 ADC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DC의 작용 기전은 항체의 표적 특이적인 결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적세포에 도달한 후 세포의 독성 약물이 방출이 되면서 세포 사멸을 통한 항암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1, 2, 3, 4 네 가지의 순서로 이 ADC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ADC 약물이 목표 항원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엔도좀 그리고 리소좀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이 ADC라는 약물이 분해, 아까 말씀드린 링커가 분해가 되게 되고 달려있는 이 페이로드가 세포를 죽이게 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DC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DC 기술의 발전 단계를 나타냈는데, 1세대는 현재 쓰이지 않고 주로 2세대와 3세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ADC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2년 기준 ADC 항암제 시장 규모는 73억 5천 달러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전년 대비 거의 3분의 1 정도의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년간은 매년 25.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밑에를 보시면 아직 시장의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 우측을 보시면은 대략 한 2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인데, 한화로 한 27조에서 3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판매되고 있는 ADC 약물들의 판매 금액인데, 이 캐사일라와 에드세트리스가 15년부터 판매가 되었고, 그 후속 약물들은 이제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성공 그리고 FDA 승인을 통해서 판매가 시작되었으니까 아주 초기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개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 항암제들을 밑에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캐사일라는 고형암에 적용되는 최초의 ADC이고, 헐2 플러스라는 이제 특정 항원이 많이 발현되는 그러한 유방암 환자에 한정하여 사용이 되고 있고, 25년도에는 특허가 만료되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DC 하면 많이들 엔허2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이치 산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개발을 했고 23년에는 3조, 28년에는 무려 10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3년 이내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ADC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3 항체 대상의 또 다른 ADC를 개발을 하고 있죠. 트로델비의 경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제품이고 유방암 치료제이고 25년에는 대략 2조에서 3조 사이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트롭2라는 항원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항원은 레고캠 바이오가 얼마 전에 얀센에 라이센스 아웃한 그 제품과 동일한 항원이고요.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ADC 대상 항원입니다. 파드셉과 엘라히어, 에드세트리스 같은 제품들은 레고캠 바이오와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연관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3상 이상으로 곧 제품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제품들을 읽으실 때 트라스트주맙이 좀 많이 보이고 타토포타맙도 있고요. 뒤에는 이제 뭐 엠탄신, 라브탄신 등이 있는데 앞쪽은 이제 항체를 나타낸다고 봐주시면 되고 요 뒤쪽은 페이로드를 나타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유방암과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마지막은 난소암 관련 제품들이 지금 곧 시장화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주로 단독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어서 단독 제품으로서의 매출뿐만 아니라 주로 뭐 키트루다 제품 혹은 뭐 타그리소 같은 제품들과 병용요법으로서 또 다른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ADC 관련 회사들의 이제 인수 혹은 라이센스 아웃 내용들을 보시면 ADC 개발사 시젠을 거의 60조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화이자가 인수를 했고 이뮤노전도 에브비에 의해 인수가 되었죠. 여기 13조 정도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로슈가 또 첫 주에만 새로운 ADC를 2건이나 계약을 했다 등등 최근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항암제 시장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해당 모달리티에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면역 항암제 이후에 최근에 이 ADC라는 항암제에 각 빅팜들의 돈이 몰리고 있어서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 그리고 개별 이제 항암제의 가격들이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이 ADC 혹은 레고캠 바이오를 봐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은 다르지만 반도체를 예를 들어보면 뭐 최근에 HBM 또는 MLB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제주 반도체 등 특정 이제 많이 생산되는 제품 혹은 관련 회사의 돈이 많이 몰리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